5개월 기다렸어요. 뭘 5개월 기다려? 컨설팅. 매출 보면 300만 원 조금 넘게 나왔는데 이 부분을 한 두세 달 정도 안에 한 두세 배 정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목표. 안녕하세요, 준호입니다. 매출업 컨설팅이 벌써 22회차예요. 이미 매출업 컨설팅을 통해서 매출을 올리신 분들이 많죠. 다시 만났어요 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한 분씩 나오셔가지고 매출이 늘어난 과정 같은 걸 벌써 보여주고 계신데요. 역시 매출이 오르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최대한 실행하려고 하신 분들이에요. 물론 뭐 100%를 다 하지는 못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50% 정도만 실행하셔도 매출은 분명히 늘어나요. 그러니까 매출업 컨설팅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실행한다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아직 매출업 컨설팅을 모르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모집할 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집은 카페에서 이루어져요. 오늘 오신 분은 남자친구분께서 중국 구매 대행을 추천하셨대요. 남자친구분은 일본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인데 중국 구매 대행 한번 해봐라, 잘하는 사람 있으니까 한번 가서 배워봐라 이런 말씀 하셨대요. 그래서 추천해 주셨는데 그 추천한 사람이 저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는 분이 있대. 엄청 중구매대행 잘 하시는 분이 제누님. 아, 그분이 저였어요? 그래서 컨설팅 장소에서도 되게 웃겼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 중국 구매 대행을 하기 시작하셨고 한 5개월 정도 운영을 하신 분이에요. 프로그램 사용하지 않으시고 상품 개수는 약 한 500개, 매출은 300만 원 정도 나오시는 분이에요. 매출 컨설팅은 매출을 어느 정도 내고 계신 분들은 더 빠르게 성과를 보기 때문에 이분도 많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이 영상이 올라갈 즈음에는 벌써 한 달이 넘은 시점일 거예요. 매출이 올랐다라는 보고도 받았기 때문에 다음 다시 만났어요 컨텐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보시면 상품 등록 수는 5개월에 500개면 많이 등록하신 편이에요. 그래서 점수로 70점. 상품 경쟁력 부분에서 어느 정도 판매가 되는 제품을 잘 골라서 올리긴 하셨어요. 근데 소싱이 조금 방향을 잃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0점 드렸고요. 상표 완성도는 포토샵을 활용해서 만들고 계시는데 디테일적인 부분이 조금 떨어져서 35점. 옵션 조합은 나름 신경을 쓰고 계신다고 하는데 좀 많이 부족해 보였다. 그래서 10점. 키워드는 많이 신경 쓰지 않으세요. 근데 적절하게 들어가야 될 키워드들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0점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뭐 상품 소싱의 방향성을 좀 잡아드리고 옵션 조합을 통해서 객단가를 늘리는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추후에는 판매량 자체가 엄청 늘지 않아도 객단가를 늘리다 보면 결국에는 판매량도 같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로 빠지거든요. 다음 다시 만났어요에서 더 많이 성장돼서 오지 않으실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컨설팅 영상 바로 보러 가시죠.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이제 5개월 동안 중국 구매대행 하는 셀러 월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었어요? 사실 첫 계기는 서울 지하철 너무 싫어서요. 지하철? 네, 약간 출퇴근 2-3시간을 걸려서 그 시간이 저한테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출퇴근하고 막 지하철 타고 대중교통 타고 다니는 게 힘들어서? 네,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그리고 서울 지하철 아침에 사람 너무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첫 계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남자친구 구매대행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네. 저는 맨날 회사에서 야근 맨날 해요. 그래서 어떤 날에는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마 새벽 1시? 그때쯤에 아직 안 끝났어요, 일. 근데 남자친구 그 사무실에서 일 끝나고 들어오는 그 시간이었는데 힘든 얼굴이었는데 되게 행복했어요. 왜냐면 자기 일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그 순간이 현타 왔어요. 저는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근데 그만큼 받는 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근데 약간 자기 일 하면서 되게 행복해 살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 좀 마음이 먹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서 오는 현타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너무 비교가 같아요. 내 일인 거와 남의 일인 것도 다를 수도 있으니까. 남자친구분이 일본 구매대행을 나름 잘하고 있는 편이잖아요. 네. 여자친구라든가 뭐 와이프라든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시작할 때는 대부분 동일한 걸 시작하기 마련이거든요. 아무래도. 근데
어쩌다가 중국대행을 하게 되셨는지. 왜냐면 저는 일본 잘 아예 모르니까 저도 중국 사람이니까 저한테 먼저 제안을 해줬어요. 약간 중국 구매대행 하는 게 어떨까. 아는 분 있대. 엄청 중국 구매대행 잘 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 저한테 잘 알려줄 수 있다고. 그래서 그 후에 알게 되었는데 그분이 제누님이요. 그분이 저였어요? 저는 모르는데 남자친구는 저를 아시는? 뭐 남자친구 잘하고 있었긴 했지만 이제 새로운 시장을 한 거잖아요. 물론 중국에 사셨던 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뭐예요? 처음에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예요. 사실 서식하는 거는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저한테. 근데 상세 페이지 약간 번역하는 것도 저한테 되게 힘들었어요. 아무래도 그렇을 거고 이거 한국 사람들도 힘들어해요. 네. 약간 어떻게 그 말 진짜 한국인으로 봤을 때 진짜 설득할 수 있는지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한국 사람들도 잘 못해요. 그걸 잘 못해서 상세 페이지 만들 때 가장 어려워하는 게 물론 이제 툴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숙지가 잘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힘들어하는 게 있고 번역 부분인데 번역을 자연스럽게 하는 걸 어려워해요. 맞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 말을 좀 이쁘게 풀어서 써야 되지를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에 시간을 많이 쓴대요, 실제로. 근데 그것들도 내가 상품을 많이 번역하고 많이 보다 보면 조금씩 이제 머릿속에 데이터가 쌓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조금은 쉬워져요. 그동안 많이 해왔으니까 이런 말들은 이렇게 쓰는 게 보기에도 예쁘고 사람들이 볼 때도 좋아하는구나라는 걸 느끼면 그게 계속 머릿속에 기억난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거 다른 거 할 때 이거 비슷하게 한번 써봐야지 그거 생겨가지고 그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 편해질 거다. 회사 다닐 땐 그래도 월급이라는 걸 따박따박 주잖아요. 네. 근데 되게 그래도 나름 큰 금액을 매달 받다가 스토어 하겠다 나오는 순간 마진이 안 생기면 버는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때 오는 다른 뭐 현타는 또 없었어요? 현타는 일단 없는데 근데 걱정되는 게 전 지금 이 상태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 걱정은 있었어요. 제가 어제 올린 영상도 네, 퇴사 하면 네. 댓글 달았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찐 현실이거든요, 따지면. 물론 막 섣부르게 나오지는 않았겠죠. 조금 우려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뭐 해주시겠지. 잘 해주시겠지 라는 생각으로. 지금 매출은 아까 표를 주셨잖아요. 네. 이런 스토어 상태를 뽑아가지고 오셨는데 운영기간 약 5개월. 안 그래도 스토어를 둘러보면서 생각했던 게 수정할 부분도 조금만 수정하면 매출도 늘릴 수도 있겠다. 5월달 매출 보면 300만 원 조금 넘게 나왔는데 이 부분을 한 두세 달 정도 안에 한 두세 배 정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목표. 그리고 마진도 좀 높이긴 해야 돼요. 마진이 좀 20% 정도 낮아서 네. 한 30% 이상으로 만들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상품들을 수정해가지고 판매량을 늘린다거나 뭐 객단가를 좀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 좀 궁금한 것들 한번 답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카탈로그에 들어간 상품은 치킨 게임의 시작인가요? 금방 3위로 내려가곤 합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약간 2위로 했는데 다음날 보니까 떨어졌어요. 그런 게 있어요. 스토어 이렇게 아이디랑 비밀번호 이렇게 넣어놓으면 얘네가 체크해가지고 최저가가 내가 순위가 뒤로 밀리면 자동으로 가격을 낮추도록 설정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또 쓰거든요. 예전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밤새 내가 지켜보면서 막 그런 것들을 작업들을 했었는데 요즘에 그런 것들이 좀 생겨가지고 걔네들을 살짝 작업을 해. 어쨌든 우리는 지금 뭐 그런 프로그램까지 쓸 거 아니니까 스토어 들어가가지고 보는 거죠. 대신에 그 제품이 예를 들어서 2등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유입이 막 있었어. 근데 얘가 3등으로 밀리는데 유입이 떨어져라고 하면 2등을 맞추려고 하는 거고. 근데 뭐 굳이 그런 상태까지는 아니었어라고 하면 놔두는 것도. 너무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기 시작하면 그것도 이제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는 말자. 비공식 연예인 제작 캐릭터 굿즈는 이거는 그냥 연예인 그냥 도용이거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거 판매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약간 중국에도 그런 되게 많아요. 자기 팬들 자기 사이에 만드는 그런 굿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팔아도 안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결국에는 국내에 있는 연예인의 굿즈를 이미 시작해서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뭐 이름이라던가 뭐 이름이라던가 이런 거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당장 판매하는데 문제는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분명히 소속사에서 뭐라 한마디 하면 걸 수 있는 거잖아. 그 문제를 안 삼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건데 굳이 소속사에서 칼 빼들면 다 날아가겠죠. 악성 리뷰 1점. 상품 자체가 원래 문제가 없는 제품인데 1점은 받았다라고 하면 삭제하고 다시 등록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1점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상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 팔렸던 제품인데 고객님이 배송 기간 너무 길다, 차별 비용도 나온다 해가지고 그래서 일성. 아, 그럼 제품 문제 없는데 그 제품 자체는 문제 없는 거죠? 근데 제품 문제도 약간 그럼 약간 살짝 뭔가 언급하면서 이렇게 리뷰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저런 경우는 내가 다시 등록을 하려고 할 때도 똑같은 제품을 바로 리뷰 때문에 삭제하고 다시 등록하는 거는 네이버에서도 좋아하지 않거든요. 똑같은 제품을 삭제하고 바로 등록하는 행위는. 그래서 만약에 삭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기간 텀을 두고 등록하는 게 좋고. 그 되게 비싼 제품이었어요? 비싼 제품 아니었어요. 얼마 정도예요, 금액이? 4만 원, 5만 원. 4, 5만 원? 배송비 다 합쳐가지고? 차불.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 화가 났구나. 구매 전에 이미 다 안내 드렸는데도. 그죠. 안내 잘 안 봐요. 그래서 우리 공지사항도 막 신나게 써놔도 안 봐요. 그러니까 공지사항을 언제 보냐라고 물어보면 뭐 문제 있을 때. 맞아. 공지사항은 내가 물건 구매하는 단계에서는 안 보고 받았는데 뭔가 문제 있을 때 공지사항을 봐요. 이거 공지사항 확인해가지고 내가 환불받기 원하니까 그래서 보는 거라서 대부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이거 좀 아쉽긴 하네요. 상품 삭제하고 다시 등록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이제 그러면 대신에 아까처럼 시간텀 좀 두고 등록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유입이 계속 들어오던 상품이 상세 페이지를 최적화한 이후에 오히려 구매 전환이 떨어졌다.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내 딴에는 잘 만든다고 만들었는데 업그레이드 했는데 고객들이 봤을 때는 그 전이 나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일단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것 같아. 그게 확실하다. 예를 들어서 유입은 똑같은데 구매 전환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그럼 상세 페이지 얼른 다시 원복하는 것도 나쁘잖아. 일단은 해놓고 다시 수정하는 거죠. 다른 방향으로. 근데 유입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유입 때문에 구매 전환이 떨어진 것은 있거든요. 구매 숫자가 전환율은 비슷한데 그것도 봐야 돼. 구매 전환율 자체가 떨어진 건지 아니면 구매 전환율은 비슷한데 유입이 떨어진 건지 이거 가지고 판단해야 될 것 같아. 쇼클립에 대한 의견. 쇼클립이 뭐예요? 그 영상으로 홍보해가지고 판매하는 거라서 거죠. 도움이 되긴 돼요. 확실히 도움이 되긴 돼요. 근데 그러려면 제작 능력을 좀 키워야 돼요. 영상 제작. 왜냐면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사실 그 상품 판매하는 그런 루트가 이제 조금씩 영상으로 전환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도 지금 원래는 쇼클립도 없었는데 이제 또 플랫폼들 틱톡도 그렇고 다 생기니까 나중에 추세일까 생각해서. 그렇죠. 아무래도 이미지만 보는 것들보다 영상 보는 게 확실히 그러면 전환이 좀 잘 되거든요. 왜냐면 직접 실사용을 보여줄 수 있어서. 네. 직접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스토어 운영하시는 이거 보면 수정해가지고 당장 스토어 변화시키는 과정들을 하다 보면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운영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얘를 가지고 막 구매를 늘리겠다라고 해서 그쪽에 막 신경 쓰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또 유입은 되는데 전환율 자체가 또 안 올라가면 또 큰 의미는 없잖아요. 물론 뭐 판매는 더 일어나긴 하겠지만 근데 판매 숫자가 많아지는 게 막 좋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 2만 원짜리 100명이 사 그럼 200만 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10만 원짜리 20명이 사라고 하면 그것도 똑같이 200만 원이거든요. 근데 내가 업무 강도를 생각하면 100개 팔아가지고 200만 원 팔 거냐 아니면 20개 팔아가지고 200만 원 팔 거냐라고 하면 업무 강도 차이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객단가를 늦추는 게 좀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스토어를 좀 발전시켜 놓고 그 뒤에 그런 것들 통해서 유익을 만들어내면 훨씬 더 낫겠죠. 질문은 이 정도에서 끝났고 궁금한 거 있어요? 좀 이따가 이제 칠판에다가 작성하시는 그런 내용. 내용들.
너무 궁금해. 5개월 기다렸어요. 뭘 5개월 기다려? 최선님 컨설팅. 저기 컨설팅 있대요. 그래서 그거 봐주실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신청해야겠다 해서 그냥 계속 기다렸어요. 근데 오히려 딱 지금 정도가 더 좋았을 거야. 아마 이게 뭐 2월 막 이랬으면 더 안 좋았을 수도 있어요. 이 상태에서 오면 오히려 할 수 있는 게 더 적거든요. 그러면 거의 기본적인 설명을 막 해줘야 돼. 네, 그래서 저번에 하셨던 그런 컨설팅 내용들 보면 기본적인 내용을 다 하시는 거구나. 근데 또 알려주면 왜 안 하는데? 그냥 못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하니까. 그래서 지금이 더 나을 것 같다. 그래서 칠판 부분 설명을 좀 몇 가지를 더 해드리고, 일단 아까 얘기에도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질문이나 이런 거에서 지금 기존에 예를 들어서 뭐 판매가 있다거나 하는 제품들 괜찮아 보이면 걔네에서 확장하는 개념으로 중국에서 비슷한 상품들을 찾아가지고 등록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등록하는 게 물론 좋긴 하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신규 상품으로 새로 올라가면 효과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왜 떨어질까요? 새로운 상품이 올라오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얘가 막 팔리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얘를 보고서 비슷한 거 올리면 잘 팔리겠다. 그리고 다른 제품 2개를 막 새로 막 올려요. 내 스토어에. 그러면 얘네가 막 팔릴 거를 기대하고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구매가 잘 안 일어날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구매가 없을까? 분명 얘가 팔리고 있는 거 확인해가지고 비슷한 거 더 좋아 보이는 거 찾아서 올렸는데 왜 나머지는 잘 안 팔릴까? 자기 익숙한 그런 디자인거나 찾는 경향이 있는 건가요? 뭐 그렇다기보다 사람들이 얘를 사려고 들어와서 구매를 했잖아요. 그러면 얘밖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우리 심화에서도 얘기했다시피 분명히 다른 제품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링크도 만들고 등등 네. 여러 가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A라는 제품을 팔고 있었을 때 여기에 우리는 B도 올리고 C도 올리고 D도 올리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얘를 단일 상품으로 막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는 막 들어와가지고 막 신나게 볼 수 있는데 얘네를 볼 수 있는 경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얘네가 새로 어딘가에 막 노출이 새로 돼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누를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 그건 또 안 되잖아. 광고를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아예 기초적인 거는 이 상품에 기본적으로 내가 B를 붙여가지고 그냥 일단 상세 페이지를 수정을 해야 돼요. 같이 올리고. 내가 B를 팔고 싶다라고 하면 새 상품으로 등록하지 말고 A에 같이 붙여서 등록을 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들어올 땐 A를 보고 들어왔지만 B라는 선택지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CD 한 4개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그냥 상세 페이지를 수정해가지고 상품들을 다 붙여버리거든요. 나중에 다시 띄더라도 이렇게 해야 A로 유입된 사람들이 B도 보고 C도 보고 D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B, C, D 중에 마음에 들면 하나 살 수도 있겠죠. 카탈로그라는 시스템을 보면 여기에서 4개 예를 들어서 뭐 2등이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누르고 눌러 들어와 라고 한다면 얘를 누르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다른 걸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등록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각자 등록해버리거든요. A 등록해가지고 상세 페이지에 막 이렇게 링크 붙여놓는 거, 막 BC를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러면 얘를 눌러야 볼 수 있는 거고 또 얘를 눌러야 볼 수 있는 건데 이거 제대로 못 봐가지고 안 눌러버리면 내 상품이 B, C, D는 아예 못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최대한 들어온 사람한테 당장 뭔가를 많이 보여주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상품을 등록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지금은 어쨌든 여러 가지 상품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는 게 아니라 특정 몇 개 상품으로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있을 거란 말이야,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2주 기준 봤을 때 뭐 2주 동안 합쳐가지고 방문자 유입수가 뭐 100 이상 넘어가는 제품이 그게 별로 없을 거거든요. 몇 개 안 될 거야, 아마. 그래버리면 하루 평균 10명도 안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내가 새로운 상품 올린다고 해서 걔가 하루에 10명 들어오게 만들려면 그게 더 힘들어. 들어온 10명한테 최대한 다른 것들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몇 가지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는 가격이거든, 가격. 그리고 두 번째가 상품이에요. 오늘은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풀어서 해드릴 거예요. 얘를 잘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가격 실정인 거잖아요, 원래. 그러면 가격을 수정할 거예요. 수정할까요? 아니면 수정 안 하고 놔둘까요?
결국에는 수정을 해야 되는데 네. 수정을 하면 또 노출에 영향이 있지 않나요? You might fall out again. Off-white whip, need for speed. I'm not switching the lane. Pick up the pace. Yeah. Bro like that, I'm back to the base. Back to the base. Back to the base. Yeah. No, I can never act. Been tryna stack up racks on racks. Boys in the back wearing all black, staying on track. Better chef, show you gun, and that's on me. Out here getting this beef, you work for the devil, better retreat. Coming too icy, come too clean, could never move shady, ain't no fiend. Shotgun, London, what's the outcome? You know, I'm a madman, just can't stick to the program. Raise up the heat, keeping the tension, shifting the gear to a different dimension. Red light, speed up, take off.